안녕하세요.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어떠하든 다 괜찮습니다. 벗과 지혜와 함께 잠시 마음의 쉼을 누려보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식 집 손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운 것인데 아들 내외가 종전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지친 얼굴로 부엌에 서 있었고 아들은 눈치를 보며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했습니다. 쟤들이 저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아프다고 자식 집에 온 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내 집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눈치를 봤을까?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자식들이 말렸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파도 내 집이 편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자식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 곁을 떠나 혼자 살기를 선택한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호석 씨 이야기. 호석 씨는 71입니다. 대기업 간부로 일하다 퇴직하고 비교적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외동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나 맞벌이 시작했는데 아이 좀 봐줄 수 있어? 호석 씨는 망설임 없이 짐을 쌌습니다. 딸 부부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를 등하원시키고 집안일을 거들고 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 따뜻한 밥이 있게 해줬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 밥을 먹이다가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애들은 그렇게 먹이면 안 돼요. 호석 씨는 아무 말 않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이후로 뭔가를 할 때마다 사위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자는 시간도, 먹는 것도, 아이한테 하는 말도. 어느 날 몸살이 나서 심하게 알아누웠습니다. 딸 사위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녁은 제가 할게요. 두 사람이 허둥대는 걸 보면서 호석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이 집이 멈추는구나. 내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더 버거워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호석 씨는 몸살이 낫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딸이 붙잡았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제가 서운하게 했어요? 호석 씨가 말했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야. 아빠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너희 삶을 살 수가 없어. 아빠는 아빠 집에 있어야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딸이 울었습니다. 호석 씨는 딸 등을 한번 토닥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식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혼자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따로 사는 것이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는 거리였습니다. 자영 씨 이야기. 자영 씨는 68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제가 마음이 안 놓여요.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아들 덕에 미국 이민도 가고 복 받았다. 자영 씨는 짐을 꾸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문화도 달랐고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시간이었습니다. 자영 씨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자영 씨는 아침에 깨어도 자식들이 깰까봐 침대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숨죽여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부엌에 가고 싶어도 소리가 날까봐 참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자영 씨는 며느리 머리를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는데 원형 탈모였습니다. 자영 씨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느라 몸이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영 씨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 한국에 볼 일이 좀 있어. 다녀올게.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세요? 응, 곧 올게. 한국에 돌아온 자영 씨는 아들한테는 비밀로 한 채 혼자 살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자영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는 여기가 편해. 너희도 살아야지.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쓰여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야. 엄마가 멀리서 응원할게. 자영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머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식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고 싶은 마음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게 자영 씨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수키 씨 이야기. 수키 씨는 73입니다. 평소에 늘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절대 자식들한테 침 안 된다. 그런데 지난 겨울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수키 씨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워낙 강하게 말해서 결국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아들 레웨가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저녁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밥을 먹고 나서도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켰습니다. 며느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수키 씨는 마음이 불편했고 게다가 자신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내 집이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방에 누워있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레웨가 작은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요. 나도 직장에서 힘들다고. 수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저 두 사람이 지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키 씨는 아들 레웨를 불러 앉혔습니다. 나 오늘 집에 갈 거야.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수키 씨가 말했습니다. 나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어. 앞으로 내가 아파도 너희 집엔 안 올 거야.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병을 고치는 약이야.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수키 씨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픈 몸으로 혼자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자식들의 가정에 균열이 가는 걸 보는 것이 아픈 몸보다 더 아팠으니까요. 수키 씨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편했지만 편했습니다. 내 집이었으니까요.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몸살이 나는 순간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단호하게 짐을 싼 아버지를 만났고, 며느리의 원형 탈모를 보고 조용히 혼자 살 곳을 알아보기 시작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레웨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아픈 몸으로도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 분 모두 자식 곁을 떠나는 게 쉽지 않으셨습니다. 보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셨습니다. 따로 사는 것은 자식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사랑의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 집에 들어가야 할지 혼자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 집에 있으면서 눈치를 보고 계신가요?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편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때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외로움은 자식 가정을 지켜주고 있다는 조용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너희도 살아야 하니까.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자식들은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비슷하게 자식과의 거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주변의 벗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혼자 살기를 선택할 용기가 됩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늘 곁에 있는 벗처럼 벗과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